금요일 오후 6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은 진동을 내뱉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번개 모임 공지 혹은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술자리 제안이죠. 그 순간 누군가는 반가움보다 미세한 피로감을 먼저 느낍니다. 제안을 거절할 적당한 핑계를 찾으며 안도감을 느끼거나 모임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며 언제쯤 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왜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 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평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 아래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건강한 것이고 무리에 잘 섞여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압박이죠. 하지만 심리학과 진화, 심리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능이 높은 이들이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가 인류의 원시적 본능을 뛰어넘어 가장 현대적이고 고도화된 생존 방식을 선택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흔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이유를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라거나 대인관계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얄팍한 해석입니다. 사실 고지능자들에게 고독은 결함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관계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그 보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해냅니다. 남들이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도파민을 얻을 때 고지능자의 뇌는 무의미한 정보에 나열해서 심각한 과부하를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 심리학의 거장 사토시 가나자와 교수가 제안한 사바나 지능 이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론은 왜 특정 개개인이 그토록 집이라는 요새를 그리워하게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류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생존 법칙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고립은 곧 죽음이었기에 뇌는 타인과 연결될 때 강력한 보상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나자와 교수는 IQ가 높은 상위 그룹에서 경이로운 예외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사교 활동이 잦아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기록했죠. 그들의 뇌는 이미 1만 년 전 사바나의 구식 본능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고지능자의 뇌는 당장의 가벼운 소속감보다 현대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1만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예술, 과학, 철학, 그리고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의 슈퍼카 엔진은 좁은 사바나 초원을 달리기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당장의 술자리보다 내면에 쌓아올린 지적 제국에 더 큰 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지능자들은 왜 이토록 서늘한 고립을 자처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지능과 문명이 맺은 은밀한 침묵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체성을 반납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아가며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대가로 생존을 보장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지능자들은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조항을 써내려갑니다. 그들은 소속감이라는 빛을 포기하는 대신 통찰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얻는 쪽을 택했습니다. 고립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뇌는 알고 있습니다. 얕은 대화는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정크푸드일 뿐이라는 것을요. 고지능자가 홀로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거나 복잡한 수식을 풀 때 그들은 사바나의 낡은 사슬을 끊고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적 영토를 탐험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내민 지적 독립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능자들이 고립의 순간에 일말의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고독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모든 개인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성체를 쌓는 사람은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존재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외향적이어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라 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고지능자가 느끼는 불안은 자신의 내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리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타인의 압박이 만들어낸 잔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사실 아주 정확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엔진을 시키고 헝클어진 정보를 조각 모음하며 내일의 도약을 위한 정적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고독을 포기하고 다시 사람들 틈으로 억지로 기어들어간다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들만이 가진 위대한 통찰의 주파수는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뇌의 구조가 이렇다면
고지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슈퍼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만의 사회적 출력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에 외출 전 스스로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기 전에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적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프로의 페이스 조절입니다. 둘째, 5분의 정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고지능자의 뇌는 수많은 자극 데이터로 인해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때 조명을 낮추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정적 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전전두엽에 쌓인 찌꺼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내면 도서관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과 달리 고지능자들은 내면에 구축된 거대한 지적 제국을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이들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주파수를 지켜내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겠지만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얼마나 거대한 내면의 우주가 확장되고 있는지는 결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홀로 보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였습니다. 고독은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열기일 뿐입니다. 고지능자들은 외로운 게 아니라 사바나의 낡은 사슬을 끊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끈 방 안에 홀로 누웠을 때 찾아오는 그 서늘한 평화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우월함이 보내는 찬사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그들답고 가장 강력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고독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짜 위로가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며 깊이 공감한 분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는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발견한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생각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고독은 위대한 성소입니다. 오늘도 그 깊고 푸른 고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